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인데요. 왜 나는 도대체 힘을 주는데 거리가 안 나가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힘을 주는 것과 힘을 전달하는 것을 잘 구분을 못 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클럽 헤드에다가 효과적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 첫 번째로는 몸을 멈추셔야 됩니다. 몸을 멈추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스윙을 하다 보면은 클럽만 이렇게 회전을 해서 클럽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몸을 돌리는 경우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몸을 돌리게 되면은 몸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헤드 스피드를 잃게 되고 중심도 잃으면서 미스샷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운스윙 때 몸을 멈춰줄 거예요. 멈춰줄 건데, 우리가 오른쪽에서 멈추면은 뒷땅이 나겠죠. 우리 몸이 공을 바라봤을 때 바로 멈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몸을 멈춘 구간에 헤드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스피드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고, 몸이 고정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팔로만 휘둘러도 거리가 꽤 많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임팩트 구간에서 몸을 멈춰주면서 클럽이 빠져나가는 느낌들을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은 드릴이 있는데, 클럽을 왼팔로 이렇게 잡으시고 오른팔을 들어보세요. 들어본 다음에 이 왼팔을 오른팔로 지나가게, 이 아래로 지나가게 휘둘러 주시면은 몸은 고정이 된 상태에서 팔이 넘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어깨 관절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스윙이 이렇게 흔들려서 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이거를 팔꿈치랑 팔뚝까지 다 붙인 상태에서 다 같이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피드가 안 나게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이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으로 공을 쳐주시면은 팔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스피드를 더 많이 낼 수 있고, 몸이 고정됐기 때문에 그 힘을 전부 다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릴리스입니다. 릴리스는 우리가 놓아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칠 때 멀리 보내려고 하면은 클럽을 강하게 잡잖아요. 강하게 잡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놓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습을 할 때 공을 한번 던져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공을 던질 때 보면은 팔꿈치가 이 접힌 상태에서 팔꿈치가 펴지면서 공을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혀 있다가 펴지면서 던지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 공을 꽉 쥐고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던져지겠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서 우리가 손을 놔줘야지 공이 힘을 받아서 나갈 수가 있는 건데, 클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던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팔꿈치가 들어오다가 팔이 펴지면서 헤드가 나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 헤드가 나갈 수 있게 놔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강하게 그립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립은 좀 더 느슨하게 잡아주되 그립이 빠지지 않을 정도만 신경 써주시고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릴리스, 공 던지는 걸 해봤잖아요. 우리 위에서 던질 때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면서 힘을 전달한다고 했어요. 이 동작을 아래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공을 던질 때 팔을 피는 모양이랑 다운스윙을 할 때 팔을 피는 모양이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발 앞에 공을 두시고 백스윙을 올리셨다가 왼발 앞에 있는 공으로 던진다,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릴리스하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셨다면은 클럽을 잡고 해봅니다. 클럽을 잡고 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팔꿈치가, 몸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펴지면은 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면서 펴주고, 돌면서 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헤드가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아까 공을 던질 때는 공이 손 안에 바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손을 움직이면은 바로 공이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클럽 같은 경우는 우리 손하고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만큼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칠 때 몸을 멈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몸을 멈춰 놔야지 그 사이에 헤드가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멈추지 않고 팔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몸이 빠져나가면은 아예 컨택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느낌으로 오른손 한 손으로만 공을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공을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가운데가 아니고 왼발 앞에. 만약에 이 오른발이나 가운데 떨어졌을 때는 캐스팅이 되는 거고 뒷땅이 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왼발 앞에다가 떨어뜨린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놓고 팔꿈치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와서 자, 이 팔꿈치만 잘 활용해줘도 헤드가 충분히 스피드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팔로 쳤는데도 거리가 한 150m 정도 캐리로 지금 나갔거든요. 만약에 이걸 두 팔로 우리가 이거 해준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팔만 펴줘도 충분히 거리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좀 주의하실 거는 분명히 오른팔로 지금 던지려고 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왼팔에 이제 왼쪽 겨드랑이나 팔꿈치에 힘을 주시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스피드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을 던져준다고 하면은 왼팔은 항상 풀어주고서 나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스피드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양팔로 잡고 한번 쳐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도 멀리 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다운스윙 때 하체의 기능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체도 역시 중요하지만 그 회전하는 가운데 잠깐 멈추는 구간이 있어야지 더 강한 볼 스트라이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딱 올라와서 다운스윙 할 때는 당연히 하체가 시작을 해요. 하체가 시작을 해줬지만 우리가 공을 쳐야 되는 구간에서는 몸이 잠깐 멈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팔을 펴주면서 던져주면 이제 스윙이 완벽하게 끝이 나는 거죠. 대신에 주의하실 점은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나가시면은 당연히 캐스팅이 되면서 뒷땅이 나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좀 미스샷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 가고 몸이 멈춘 위치, 그럼 팔이 가슴 정도 높이 왔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팔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올리고 멈추고 던져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긴 거리를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이 공 쪽을 바라봤을 때, 정면을 바라봤을 때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공을 몇 개 던져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을 던질 때 백스윙 와서 턴이 충분히 된 상태, 몸이 정면에 온 상태에서 던져주게 되면은 이 왼발 앞쪽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급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백스윙 하셔서 몸이 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던져버리셔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캐스팅이 나오고 뒷땅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이용해서 방향이 전환이 되는 와중에 정면에 돌아오면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뷰가 딱 보였을 때 던져주셔야지 정확한 임팩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좀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 시선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들려가지고 못 갖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깨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움직여 주려고 하셔야 되는데 힘을 쓰다 보면은 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셔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힘을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타겟을 딱 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왼발 앞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마크를 하나 해 두시고 그 마킹에다가 공을 던진다, 이렇게 하시면은 타겟이 정확하게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할 때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거고, 반대로 여기 오른발이거든요. 반대로 오른발 쪽에도 던져 보세요. 그랬을 때 팔 동작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해본 거랑 우리가 듣기만 한 거랑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안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던졌을 때와
이쪽에 오른쪽에 던졌을 때와 이 팔 동작이 다른 거, 타이밍이 다른 거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프로님들이 등지 고치라고 아마 말씀 많이 하셔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등지 고치시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어깨가 이렇게 열려서 아웃인으로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을 진다는 거는 올라왔을 때 탑에서 상체가 먼저 열리면은 이미 우리 아웃으로 나왔죠, 클럽이. 그때 클럽이 떨어지게 되면은 절대 다시 아웃으로 보낼 수가 없단 말이죠. 무조건 아웃으로 오면은 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 심각한 슬라이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님들이 등진 상태에서 던져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픈이 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은 우리 백스윙을 하면은 어깨가 한 90도 정도 또는 뭐 그 이상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하체도 회전이 되고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셨어요? 공 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공을 보고 턴을 하려고 하면은, 자, 보이시나요? 턴이 제대로 잘 안 되죠. 턴을 제대로 하려면은 고개가 같이 돌아가면서 왼쪽 눈으로 공을 째려봐야지 턴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공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을 제대로 보려고 고개를 가만히 둬서 리버스 피봇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턴을 안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백스윙을 해볼까요? 제가 공에 굉장히 집중을 한 상태로 정확하게 본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다예요. 제가 공을 안 친 날보다 친 날이 더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백스윙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가 전부란 말이죠. 이건 신체 구조적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는 하체의 움직임, 그리고 고개의 움직임,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공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 잔상만 보시고 치셔야지 충분히 턴이 되는데, 일단 그래서 턴이 안 돼서 세팅이 아웃인 거예요. 이미 아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엎어치면서 이렇게 깎여 맞는 샷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제가 턴을 조금 더 해서, 아까 이 위치였잖아요. 여기서 턴을 조금 더 해서 공이 안 보이는 위치면은, 자, 반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나가는 그런 구질이 나오죠. 그래서 턴을 많이 하면 할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드로우성 구질이 나오고, 그리고 턴을 많이 못하면 못할수록 아웃인, 슬라이스 구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힌트를 얻으셨을 텐데, 등을 지고 치라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턴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턴을 많이 해준 상태에서 오픈이 되는 타이밍을 조금 늦추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턴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요거 좀 중요한데, 백스윙을 하셨을 때 저희가 보통 그 백스윙 기준을 잡는 게 그립의 위치가 이 뒤꿈치 선상에 올라오게 하는 거를 스퀘어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턴이 안 되게 되면 손의 위치가 이 목 있는 쪽으로 넘어오면서 뒤꿈치보다 앞에 있을 거고요. 제가 턴을 오히려 많이 하게 되면은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과도하게 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샷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다 치우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웃에서 인으로 이렇게 빨리 열리는 분들께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조금 더 턴을 해주시고 고개를 돌려서 좀 시야가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게 일단은 좀 더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충분히 돌아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스트레이트 볼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인데, 자, 아까 우리 백스윙 때 턴이 덜 됐으니까 아웃인으로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대라고 하긴 뭐한데, 하여튼 조금 다른 또 상황이 있거든요. 백스윙을 했어요. 백스윙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고개를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손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백스윙 해서 제가 고개만 돌려도 백스윙이 나오죠. 다운스윙 때 공을 보시는 타입들도 있단 말이죠. 아까 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을 항상 째려봐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왔다가 공을 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째려보고 공을 치셔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정직하게 보려고 하시면은 역시 상체가 열리면서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을 진 상태에서 이렇게, 자, 보시면 어깨가 움직이면서 팔만 내려오죠.
이미 우리가 몸이 돌아갈 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이런 연습들을 해주시면은 팔을 먼저 내리는 동안에 상체가 다시 돌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맞춰주면은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공을 직접 바라보지 않고 공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훨씬 좀 더 오픈되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구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클럽이 진입하는 방향이란 말이죠. 클럽이 진입하는 방향을 내가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빠지는 쪽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미 바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시 인사이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째려본 상태, 좀 불편한 상태에서 클럽을 내리기 시작하면은 클럽이 이미 안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에서 아웃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한시 방향으로 던지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셨다면은 하체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등지고 치는 걸 이야기하는데 왜 하체를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하체가 이만큼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하체가 바라보는 곳에 클럽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제가 왼쪽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반대로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라면은 왼쪽에 떨어지죠. 오히려 오른쪽에 떨어뜨리는 게 좀 더 느낌이 거북하게 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하체로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시선이 먼저 바뀐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발끝에서부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머리끝부터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개가 돌아가면서 이게 아니라 여기 다리서부터 하체가 열리면서 지금 하체가 정렬된 상태죠. 이때부터 클럽을 보내주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볼 있는 데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백스윙 올라오시고 어깨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하체, 그러면 상체가 충분히 오른쪽 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쁜 드로우 볼을 칠 수가 있는데,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벽이 있으면 벽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벽을 잡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벽을 잡았잖아요. 잡은 상태에서 하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요 느낌을 느껴보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 남자분들 여기 광배근 있잖아요. 겨드랑이 아래 여기가 열리면 안 되고 이 복근이 열리셔야 돼요. 이 외복사근이 열리면서 이렇게 열리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겨드랑이 아래가 열리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오면 당연히 헤드가 열리면서 또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자, 벽을 잡고 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클럽을 이렇게 잡으시고, 상체가 지금 정면 본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하체를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체 움직임의 근육들의 신경들을 자극해줘서 좀 움직임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체가 끝까지 돌아가면 이렇게 피니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절대 자, 어깨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체가 이렇게 열려주면서 클럽이 따라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깨가 열리지 않고 공을 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드는요, 파5에서 우리가 정말 잘 쳤을 때 정말 득이 될 수도 있고, 조금만 잘못 치면 굉장히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클럽입니다. 일단 이 클럽의 특성을 보면은 클럽이 길기 때문에 우리 바닥에서 치는 클럽 중에 가장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면에 굉장히 가깝게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가 조금만 힘을 줘서 몸이 삐끗하면은 뒷땅이 나거나 타핑이 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드를 칠 때 가장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 상체의 축이 이렇게 좌우나 아니면 업다운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최대한 수평으로 조용하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애초에 이 클럽이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멀리 보내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도 그렇고 이 길이 때문에도 그렇고 정말 툭 쳐도 멀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정타에만 집중하면 충분히 잘 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우드를 좀 잘 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잘 가셔야 됩니다. 백스윙을 잘 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클럽이 길잖아요. 클럽이 길기 때문에 백스윙을 가다가 적당히 가서 멈추면 좋은데, 이렇게 더 가거나 아니면은 공에 집중을 너무 많이 해서 덜 가든가, 또는 뭐 가파른 것도 이제 한몫하겠죠. 가파르게 되면 이렇게 찍혀 맞으면서 굉장히 디봇이 깊게 나오고 비거리의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스윙이 여기서 충분히 간다고 했더니 너무 많이 가서 이렇게 뒷땅을 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둘 중에 아까 앞으로 나갔던 가파르게 나가는 거는 공을 어떻게 이렇게 컨택은 가능해요. 컨택이 가능하다는 거는 일단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을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거든요. 단지 내가 가고 싶은 만큼 못 갔다, 이게 이제 기분 나쁠 뿐이지 플레이를 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문제는 백스윙을 많이 갔을 때예요. 예를 들면은 파5에서 한 210m, 220m 정도 남았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마추어 분들도 충분히 투혼을 노려볼 만한 그런 거리인데, 원래 평상시 쳤던 대로 그냥 툭 쳐가지고 190이든 200이든 보내놓고 앞에서 어프로치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에 올리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백스윙을 많이, 턴을 많이 해서 미스샷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팔이 바깥쪽으로 넘어가면서 크로스오버가 되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채를 당기면 채가 이렇게 비틀리게 되겠죠. 거의 100% 미스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스윙 위치를 정하셔야 되는데, 백스윙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랫한 편이 좋지만 그거보다도 앞에 있는지 잘 온 건지 뒤에 있는 건지 이 정도는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치고 싶으셔도 절대 이 뒤꿈치 선상은 절대 벗어나시면 안 돼요. 절대 더 턴을 해서 벗어나는 순간 크로스오버 되고 이제 오버스윙이 될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만큼 오셨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멀어요.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먼데, 프로 선수들처럼 밸런스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는 동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스샷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욕심을 버리시고, 클럽을 이렇게 조금 짧게 잡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클럽이 짧아지면은 지면하고 다니는 이 공간이 좀 더 생기기 때문에 미스샷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발력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클럽을 짧게 잡아도 백스윙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은 정타 치기가 훨씬 좋아지고, 당연히 정타를 쳐야 이렇게 툭 쳐도 멀리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정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타를 잘 치기 위한 그런 연습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거 3번 우드인데 3번 우드를 지금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티를 높게 꽂고 공을 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몸이 조금만 삐끗해도 뒷땅이 나거나 타핑이 나거나 이제 미스샷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몸이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티만 날아가거나 공이 아예 안 날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 있는 이 높이에 맞춰서 클럽이 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상체가 꼿꼿이 서 있는 상태에서 클럽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절대 이거를 내리려고 아래로 내리면은 왼쪽 어깨가 올라가게 되고, 또는 앞으로 가려고 하시면은 힙이 빠지면서 가파르게 들어오겠죠. 이 두 가지 경우 다 저렇게 티에 올려놨을 때는 미스샷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그대로 수직으로 세워놓는다고 생각하시고, 클럽은 수평으로 갈 거예요. 수평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빈 스윙을 몇 번 해줍니다. 가능하다면은 우리 연습장에 보면은 펜스라든가 그런 것처럼
라인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 라인을 따라가시는 것도 좋고, 또는 매트에 그런 라인을 따라가시는 것도 좋고요. 이 클럽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헤드가 똑바로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는 거고, 준비가 되셨으면은 요 높이에 맞춰서 클럽을 들어 줄게요. 자, 이 높이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클럽이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자, 지금 굉장히 잘 갔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힘을 줘서, 자, 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힘을 줘서, 또는 백스윙을 많이 가서, 자, 이렇게 헛스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를 너무 맞추려고 공 쪽으로 다가가면 이런 식으로 뽕샷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무조건 정타만 맞아도 우드는 무조건 멀리 가니까 정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지금 몸 움직임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느껴지실 건데, 그 이유가 다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몸이 뒤집히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수직으로 잘 세워준 상태에서 클럽은 항상 수평으로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스피드를 늘리거나 파워를 늘리거나 여기에 집중하시기보다 이미 스피드가 나고 파워가 나는 클럽이거든요. 이 클럽을 믿고 정타에 좀 더 집중하면은 더 좋은 샷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찍어치냐 쓰러치냐 이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이거는 아이언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모든 클럽이 다 그래요. 심지어 숏게임까지도 그게 영향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비거리를 내야 되겠다, 비거리를 조금 내야 되는 상황이면 쓰러치시는 게 맞아요. 찍어 쳤을 때는 아무래도 스핀이 많아지고 우리가 이 깊게 들어가면서 비거리를 전부 다 이게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쓰러치게 되면은 우리 볼이 날아가는 방향이 어떻죠? 왼쪽으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쓰러친다는 거는 클럽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힘을 전달했을 때 그 효율이 가장 좀 좋단 말이야. 반면에 찍어 쳤을 때는 힘 전달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앞으로 보냈을 때보다는 조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조금 안전하게 쳐야 되겠다, 그 속된 말로 약간 마음이 좀 쫄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공을 조금 더 찍어 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이 내가 투혼을 해서 좀 모자란 거리를 좀 무리해서 투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우드로 레이업을 하고 싶은데 7번 같은 걸로 120m, 130m 레이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200 정도 레이업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볼을 약간만 우측에 두세요. 원래 기존에 두던 데가, 예를 들면은 원래 기존에 두던 데가 요 정도라고 하면은 볼 반 개만 우측에 두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클럽이 좀 더 내려오면서 컨택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마음이 좀 불안할 때 좀 더 확실하게 볼을 컨택을 해서 확실하게 그 반경에 넣어야 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볼을 약간만 오른쪽에 두고 쳐볼게요. 약간만 오른쪽에 두고, 그 클럽도 조금 짧게 잡으시면 더 도움이 돼요. 어차피 이건 정확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을 살리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고 아까보다 조금 더 두껍게 들어갔는데 좀 더 안전하게 쳐야 될 때는 이렇게 치시는 거고, 만약에 비거리를 좀 많이 내야 되겠다, 또는 탄도를 많이 발생시켜야 된다. 우리가 이제 파5 같은 데 보면 코스가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때 이제 탄도를 좀 더 만들어서 나무를 넘겨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러프에 볼이 떠 있다. 아까 우리 티로 연습했을 때처럼 공이 이렇게 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그 공의 높이에 맞춰서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더 왼쪽에 두고서 클럽이 최대한 옆으로 들어오게 하되, 절대 몸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요거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스피드를 조금 더 많이 낼 건데 그 중심 잃지 않는 것만 신경 써주시고, 비거리를 조금 많이 내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원래 치던 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상체를 꼿꼿이 세워두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균형을 잡을 정도의 파워로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보다 비거리가 훨씬 많이 나왔죠. 이런 것처럼 그 용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칠 건지를 결정하시는 게 좀 더 올바른 방법이지, 단순히 이제 우드니까 쓸어쳐야 된다, 우드는 뭐 찍어쳐야 된다, 뭐 찍어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없지만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 그 상황을 잘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골프를 잘 친다는 거는 스윙을 예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와 내기에서 이기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스코어를 낮게 기록하는 게 이 골프의 게임의 운영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골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보면 도움이 될 만한 스윙에 관한 팁 하나랑, 그리고 플레이할 때, 우리 연습할 때 그런 루틴 연습하는 방법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제가 스윙에서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바로 이 명치예요. 이 명치를 왜 신경 쓰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머리 잡잖아요. 스윙을 하면서 머리 위치를 잡으면서 클럽이 빠져나가는 거를 내가 몸이 안 나가게 해서 정타를 치거나 안 뒤집어지게, 또는 비거리를 더 내려고 머리를 잡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명치로 봐요. 왜냐하면은 머리의 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언을 칠 때는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드라이버 같은 거, 아니면은 우리가 경사진대 갔을 때 머리의 위치가 바뀐단 말이죠. 드라이버의 경우는 스탠스가 넓어지면서 일단은 기존에 아이언 쓰던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헤드 스피드가 나기 때문에 이 빠른 헤드 스피드를 내가 저항하려면 몸이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머리 위치는 계속 바뀐다는 건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게 명치입니다. 우리가 드라이버를 칠 때 몸이 뒤집어졌잖아요. 자, 이때 제 명치의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지금 이 스탠스 중앙이죠. 아이언을 움직여 볼게요. 아이언을 칠 때 스탠스 중앙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조금 막을 수가 있고, 특히나 우리 내리막 라이나 오르막 라이, 이렇게 오른쪽에 중심이 있을 때도 중심을 줘보면은, 자, 명치가 오른발 쪽에 있죠.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스윙을 해주고, 내리막 라이 때도 마찬가지, 왼쪽에 있으면은 이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스윙을 해줍니다. 만약에 제가 미스샷을 했다, 명치가 이쪽으로 올라왔으면은 그때 미스샷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명치의 위치로 공을 칠 때 어디서 내가 치고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로 움직이면서 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게 연습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스틱을 2개를 준비하시고 바닥에다가 십자가로 깔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십자가로 깔아주고, 왜 이렇게 십자가로 깔아주냐면은 우리 명치의 위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몸의 위치, 이 지금 명치가 지금 여기 딱 가운데 스틱에 떨어져 있는데, 이 위치를 체크를 하면서 백스윙을 갔을 때 지금 몸이 이만큼 돌아가 있죠. 다운스윙을 하다가 제가 명치가 이쪽 방향을 바라봤을 때 클럽이 떨어지면은 뒷땅이 나겠죠. 물론 골반도 신경을 쓸 수가 있지만, 사실 샷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위치까지를 신경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제 명치가 공을 바라보면은 분명히 상체는 정면에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굳이 제가 공을 보지 않더라도,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꺾여 있다 하더라도 몸의 위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 쪽을 바라보고 딱 쳐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이 가운데 스틱을 놓은 이유가, 공을 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공을 바라봤을 때 정타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보다 지나갔을 때 정타가 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렇게 엎어 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엎어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명치가 왼쪽을 바라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명치를 오른쪽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클럽이 안쪽에서 떨어지면서 바깥으로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 가운데 선을 넘어갔던 상황을 넘어가기 전으로 이렇게 맞춰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면서 구질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게 들어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명치가 하늘로 뜨게 돼 있어요. 그때 명치 위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아래쪽으로 깔아주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항상 기준은 이 발,
우리 몸 중심 가운데가 되는 거고, 그때 미세 조정을 하면서 공을 쳐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몸이 계속 아래쪽을 바라본 상황에서 컨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루틴인데요. 프리샷 루틴이라고 하면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공 치기 전에 뭐 빈스윙하고 코스 공략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 이제 프리샷 루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을 잘 치기 위해서 일관성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아마추어 분들을 보면 그 일관성을 위한 연습을 하지 않아요.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 샷에 대한 그런 일관성보다 그 샷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계속 일관돼야 돼요. 예를 들면 그립을 잡는 거, 서는 순서, 섰을 때 무게 배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일관됐을 때 샷이 일관되게 나오는 건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샷만 이제 일관되게 하고 싶어 하시니까 미스샷이 분명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연습장에서, 자, 이런 매트는 뭐 사실 이제 공을 하나씩 꺼내서 치다 보니까 당연히 공과 공 사이에 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 티오프 같은 경우는 공들을 이렇게 치신단 말이에요. 치고 이렇게 나오면은 또 치고 또 생크 나면은 또 준비하고, 이거는 전혀 연습이 안 됩니다. 전혀 연습이 안 되고, 우리 필드에서는 어떻게 쳐요? 자, A 친구가 쳤어요. B 친구 치고, C 친구 치고, 이제 D에 저까지 치고,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을 치고 그 다음 샷까지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시간 끄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그 시간 끄는 연습을 하면서 뭘 하시냐면은 공간을 먼저 좀 나눌게요. 이 지금 우리 타석, 여기는 A라고 할게요. A. 그리고 이 구역, 이쪽 바깥쪽은 B라고 할게요. 이 B구역에서는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뭐 바람 체크하시고 거리도 확인하시고 클럽을 뭘 칠지 정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심신의 안정을 가져가면서 심호흡도 하시면서, 심호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심호흡을 잘 하시면은 몸의 전반적인 그 심박수라든가 이런 걸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긴장들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동반자들이 했던 뭐 재밌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뭐 굿즈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시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방향을 보시고 들어갑니다. 여기 오셔서는 셋업을 했을 때 클럽 정렬, 그립, 스탠스 정렬 이런 것만 맞춰주시고 타겟을 확인하면서 내가 나갈 공의 이제 이미지를 딱 그리기만 하시면은 바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우리가 계획, 그리고 한 걸음만 들어가면은 실행,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높은 탄도에 드로우를 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가 되면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그렸을 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길잖아요. 여기서 계획하고 호흡하고 이런 과정이 길고, 들어왔을 때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스트로크, 이렇게 해서 구역을 나눠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18홀 동안 사실 뭐 한 90개 정도 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을 나눠보면은 그 공과 공 사이의 텀이 굉장히 긴 거거든요. 텀이 길었을 때 잘 치는 방법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장 가시면은 무작정 공을 많이 쳐서 뭐 1시간에 뭐 300개 쳤다 자랑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정성스럽게 1분에 1개씩 치시더라도 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실전성이 있는 연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여기서는 제가 빈스윙을 하고 방향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샷이나 이런 구상이 다 끝난 상태에서 바람 날려보고 호흡하면서 이렇게 진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셋업을 잘 서주면은 고민하지 않고 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프로 선수들처럼 더 멋지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사소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하나하나 한번 실천해 보시면은 훨씬 더 즐거운 골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